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론만 보고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해방 직후 또는 건국 직후의 한국이 훨씬 더 좌경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식인, 좀 배웠다는 사람은 아마 70~80%가 좌경화되어 있었어요. 또 지주계급 자식들 중에서 좌익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특히 많았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동에서, 안동 그 양반들이 많이 산다는 안동에서 6.25 사변이 딱 나니까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서는 만세를 불렀대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쪽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를 겪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우리가 300만이 희생되는 이걸 통해서 공산당이 나쁜 놈들이구나. 실천과 이론이 이건 완전히 다르구나. 이 학살 집단이구나. 이 인간을 분열시키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인간 말종사회를 만드는, 이게 도저히 인간하고 같이, 인간사회에서 같이 용납할 수 없는 주의 주장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6.25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보니까. 그래서 6.25가 두 가지 기능을 했어요. 아주 비극적인 기능도 했지만 6.25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300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공산당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 뒤에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튼튼해졌어요. 공산당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6.25가 없었으면 50년대 말에 한국은 100%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오판을 했죠. 저는 요새 한국에서 진행되는 게 이게 피를 흘리지 않는 6.25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6.25 때는 피를 흘려서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요새는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선거를 통해서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각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는 6.25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공산당은 안 돼 라고 딱 결단을 내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한을,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놀고 있었느냐? 북한도 6.25가 끝나고 나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는 간접 침략이다. 직접 침략을 해봤더니 미군이 들어와서 안 된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우회 전략을 편다. 그래서 한국을 내부적으로부터 공산화시킨다.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심리적으로 남한을 적화시키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간접 침략적. 그래서 남한에 공산당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시도를 하게 돼요. 북한은 이 공산당 정술의 가장 핵심은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지하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하당을 다시 공개적인 합법적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북한은 60년 동안 이어져 온 대남 전략의 가장 핵심은 남한에 공산당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지하에서 활동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선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당이 정권을 잡도록 만들면은 우리 전쟁할 필요 없이 남한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어요. 남로당은 없어졌는데 50년대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진보당, 그때도 진보당입니다. 지금 진보당. 근데 진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조봉암의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조봉암은 전형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전형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956년 선거 때 신익희 씨가, 민주당 후보 신익희 씨가 나와서 아주 잘 싸웠어요. 그러다가 투표를 한 열흘 남겨놓고 신장마비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큰 차이로 당선되긴 했는데, 그때 이 차점으로 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진보당 후보로 나왔던 조봉암이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조봉암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또 6.25 사변 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진보당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경계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북한에서 조봉암을 상대로 한 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조봉암 씨가 구속이 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법으로 하면 아마 조봉암 씨가 사형 집행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 1950년대에 6.25가 끝난 지가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차점까지 받았던 사람이 사형 집행되었다. 그 사형 집행은 틀림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닌데 왜 조봉암 사형 집행을 허가를 했을까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